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살이 계속 빠지시네요. 요즘 들어서 이제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여쭤볼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개혁신당의 어떤 내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준석 의원도 어젯밤에 SNS 글을 올리셔서 네. 지금 허은하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을 놓고 네. 이게 뭐 당 내부 당직자 노조에서도 뭔가 성명을 낸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도 좀 궁금해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냥 당내에 있는 그냥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해명을 좀 그 허은하 대표의 정무실장이 하면서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처럼 하고 그리고 뭐 원내 의원들이 다 동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건 제가 알기로 원내 의원 3명 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거든요. 해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결자 해지하라고 한 거는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허은하 대표가 당내 리더십 구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사무처나 이런 데서 모든 거의 당직자들이 사실 지금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저는 그걸 잘 풀었으면 좋겠다, 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옛날에 선거 때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지자나 당원들이 항상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구분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칼 자르듯이 외견상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사람 몰아붙이고 하지 마라. 예, 그거는 제가 당을 그래도 만들 때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얘기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 SNS에 어제 주어가 없는 상태로 올리신 글은 이제 허은하 대표를 향해서 좀. 제가 누구를 정한- 특정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제가 하면 안 되는데요. 네. 그게 어쨌든 당에 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슨 뭐 나쁜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이런 것은 다 반대였거든요. 지금까지. 예. 저는 지금도 당에 대해서도 방송 나가서 좀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누가 저한테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다 고마운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고 한데 그거 잠깐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하지 마라 이런 네. 게 저희 항상 스탠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 저 까는 사람들 보면 저도 저러고 살다가 망하겠지 그러고 그냥 저는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사실 요즘 방송 보면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윤석열 지지자다가 한동훈 지지자다가 갑자기 요즘 또 난파선이 돼서 약간 미아같이 된 분들 예. 방송에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또 새로운 얘기를 떠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웃고 지나가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보면은 예. 본인이라고 부끄러움이 없겠어요? 예.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남은 본인- 사람은 또 살아야 되니까요. 본인이라고 예. 해가지고 뭐 2년 만에 지금 4선 강호제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 뭐 나와서 그냥 방송국에서 용돈 준다니까 나오는 거지 뭐 이게 네. 본인이 얼마나 우습게 비춰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을 만든 이제 전직 대표로서 좀 당내 갈등이 좀 수습되길 바라는 뭐 그런 저는 상황이죠. 결자 해지라는 게 예.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네.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건 아니고 네.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다고 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강조를 했어요. 뭐 폭동의 요건이 없었다고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거라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네. 끝까지 좀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지는 기억에 남아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방어해야 지는지는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방어는 안 해봤겠죠 많이. 예, 네.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모 의원이랑 그때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 공수처에서. 네. 그래가지고 검찰 출신 의원들 중 제가 모셔가지고 아니 압수수색 여기 전문가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했더니 대표님 제가 하는 건 전문인데 당하는 건 전문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압수수색 해봤는데. 예, 약간 당했지 않았어요? 반 농담 쪽이긴 했는데 네. 근데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하는 것과 당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측근들이 하는 게 그렇게 제가 봤을 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률적인 실제 방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지 여론이 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예고하는 순간 이쪽의 힘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지지층한테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를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지지층 결집 효과는 계속 가져가는. 저는 이미 법률적 방은 포기한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앞다퉈서 검찰 뭐 특수본이 있고 네. 경찰이 하고 있는 공조본이 있는데 네. 윤 대통령 소환을 날짜를 뭐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 18일, 뭐 21일 날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치 거부로 반송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속 이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몇 네. 년째 있어온 거고 사실상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계속 보이는데 갈수록 닮아갈 겁니다. 둘이. 예. 어제 조홍천 의원은 침대 축구 이런 표현 쓰셨는데 예, 서로가 서울의 거울이 돼가지고 예. 나도 저 사람 하는 만큼 해도 되겠지 하면서 이게 그 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대결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뭐 비슷한 상황이 좀 반복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여당 야당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되느냐를 놓고도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거부권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건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인데 국회 추천 몫으로 3명이 일단 지명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임명권은 좀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더불어 제가 과방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민주당이 이제 방통위원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를 네. 가지고 지렛대를 걸어왔었거든요. 왜냐 방통위원들을 임명해서 방통위원 정족수가 다 차게 되면은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방문진이나 이런 거 선임할 때 다 네. 이제 법리상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래서 방통위원 2명만 남기고 다 탄핵하고 뭐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예. 지금 가처분 걸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 상황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을 안 채우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답 없는 이런 뭐랄까요? 서로 거울이 돼가지고 서로 뭐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거울이고 지금 네. 국민의힘 민주당도 거울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네. 이게 흔히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하는 분들이 뭐 미러링 하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예. 저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은 걸 하겠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여당과 제1야당이라는 데가 서로 하고 있을 행동은 아니죠. 저는 당연히 이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재판관 9명 임명하는 것을 막아 세우면 안 된다. 예. 예, 권한대행이라는 건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모든 권한이 대통령이 모든 권한 행사할 수 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뭐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내일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을 통수 권한도 갖게 된 전쟁을 거잖아요, 수행할 지금. 권한이 예.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안 네. 그러면 우리는 쳐들어오면 그냥 손 들고 물러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전쟁을 수행할 권한마저도 한독수 권한대행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네. 하물며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뭐 같은 논리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대행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는 네. 거니까 권한을 행사할 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치면 거부권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예. 예를 들어 양국법이나 이런 것들 외에 예를 들어서 그런 특검법이나. 특검법 같은 것에 그걸 행사하면 한덕수 총리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타당한 겁니다. 예. 하지만 하면 안 된다? 기술적으로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욕먹으니까 하지 마세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이러면은 욕 먹으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욕 먹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네. 좀 많이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네. 저는 사실 선관위에 갔던 거 네. 그게 조금 더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런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보고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 시그널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두세 번 도발했잖아요. 채팅창에도 있는 부정선거를 사랑하시는 또 분들에게 예. 당신들이 보수를 망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오렌지 부대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보시면서 이제는 댓글 못 다시겠지만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믿고 계시다면요.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게 한 3년째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슈퍼챗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밝히겠다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돈 받은 사람들이요. 다 그 소송 건다고 해서 뻥치고 돈 남겨먹고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120번인가 재판 걸어 다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왜 수사를 안 하냐 그러는데 수사했어요. 수사를
뭐 그쵸 수사가 의혹 진행됐죠. 같은 걸 제기한 거는 다 했고요. 나머지는 다 의혹이 안 되는 것들을 갖고 떠들면서 이거 수사해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수사라는 거는요. 한정된 그 수사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수사 안 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께서 믿는 것 중에 보면 이준석이 무슨 뭐 했다 하는 것 중에 의혹이 안 되는 건 다 제끼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준석 학력이 줘가지고 왜 6번째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다 무혐의 나오고 예. 다 여러분께서 그 유튜버들 생계형 유튜버들 낚여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고발 넣고 이러니까 제가 학력 관련해서 6번 조사 받았을 거예요. 예. 6번이나 받으셨군요. 가면요 하는 게 뭐냐면 어디 경찰서에서 받아서 그냥 또 그냥 그때 다 했네 하고 그냥 넘겨요 그냥. 네. 예. 뭐 어쨌든 고발장이 접수되니까 네.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구나. 부정선거로는 근데 갑자기 심취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준석 의원도 느끼셨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네. 만났을 때부터. 예. 뭔가 좀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음모론에 심취해 있는 거고 예. 이게 대체로 뭐냐면 사람이 시간이 많고 이제 사람 만나기 좀 힘든 상황이고 이러면은 유튜브 심취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그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입문하기 전에 엄청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접한 거군요. 그때 그럼. 공교롭게도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자기 지지하는 방송 보다가 그 다음 편에 보면 이제 4.15 부정선거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예. 보고 이러면 네. 빠져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동화된 거죠. 예. 원래 이게 보면요. 네. 정치 유튜브 시청률이 겨울에 많이 올라가고요. 네.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기 귀찮고 이럴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면서 이제 예. 음모론 심취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들. 네. 예. 날이 지금 또 오늘부터 추워져가지고. 예,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럴 예. 때. 예, 이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뭐 대표도 사퇴를 해버리고 네. 권한 그 이제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에 올린 글이 저는 그 글을 보고 네. 상당히 좀 따뜻한 글을 올렸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정치의 뜻을 둔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당연히 저는 저에게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합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에 들어와서 이제 사실 쓴맛을 많이 봤고 그 와중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한테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또 공통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주요 지점마다 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뭐 지인을 통해서 전달도 하셨어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도. 누구겠어요? 김태현 변호사지. 예, 예. 김태현 변호사를 통해서. 예, 네. 예. 이런 그걸 뭐 전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변에 그 삼류 전략가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당 대표를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삼류 전략가들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그 윤석열한테 갔다가 또 이렇게 그 대세 보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 뭐 방송 많이 나온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네. 예. 방송 많이 나온 사람들은요. 보통 이 건물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들끼리 낮에 방송하고 저녁 때는 술 먹으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정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는 게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보 장사하는 거거든요.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한다. 뭐 그 정보 장사하는 게 또 버거겠습니까? 남의 정보를 많이 들으려면은 내 정보를 많이 털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냥 머리를 안 쓰고 이 귀랑 입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 건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 예. 우리 채널 A 건물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이 정치를 이제 허투루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측근으로 포섭해가 정치하려고 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TV 보다가 왜냐 시간이 많으니까. 네. TV 보다가 이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TV 보다 연락 왔으니까 네. 야, 이 양반은 TV나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예 우리 채널을 차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예.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무슨 채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대단한 전략가인 것처럼 이제 네. 이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이 이제 보수 정치의 맥락이 된 거거든요. 예. 그게 좀 반복이 되고 있다. 뭐 한동훈 대표를 그럼 보시기에는 그런 이제 전략가들에 둘러싸여서 좀 전략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정보 장사꾼들이니까요. 말씀 듣자면 예. 삼류 전략가 때문에 예, 좀 실패한 게 좀
동병상련으로 좀 안타깝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사람들이 장사하는 방식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었을 때 예. 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한 말들 지금 와서 다 털고 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랑 했던 무수한 말들 또 좀 있으면 털고 다닐 겁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들어보니까 이러면서 그 정보 네. 장사꾼들의 생존 방식이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 뭐 그런 글도 올렸지만 이것도 조언 같은데 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총선, 대선, 지선 뭐 만약에 대선 나와서 지게 되면 총선, 대선, 지선까지 져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대선은 안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당대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말대로 하면은 지금 만약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이후에 정치적 휴지기를 가지면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지금 대안입니다. 지금 지금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럼 당대표를 하면서 갑자기 내란 음모에 같이 낀 당대표 그 안에서 우왕좌왕한 당대표로 마지막 이력이 남은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뭐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던 것도 있고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도 억울할 거예요. 예. 그렇죠. 본인은 비상계엄 해제 투표도 독려를 했고 지금도 억울하니까 바로 네. 내가 이것도 억울함을 또 어필해야지 하면서 바로 또 대선 나온다. 글쎄 대선이 몇 개월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철저한 자맹이 다 될 겁니다. 한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네. 제가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또 누구에게 이건 김태문 다른 사람 전달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따님이 미국 유학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유학 간 딸 한두 달 보러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전에는 그 왜냐하면 네. 미국이란 나라가요. 절대 그런 한동훈 대표 같이 그 거물급 정치인이 미국에 왔을 때 놀게 안 만듭니다. 네. 알아서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한동훈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은 만나보고 싶어 해서 만날 사람 많을 거고요. 예. 그 보스턴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스턴 있으면 뉴욕이나 워싱턴 갑자기 다닐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만나고 또 미국의 예를 들어 테크 기업 같은 곳들 뭐 이번에 1월 초에 보면 CES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데 가서 네. 자연스럽게 그런가 대중이 그렇게 가볍게 한번 대권 후보를 검토했던 사람이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걸 믿고 이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제가 말하면 항상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 나와서 맨날 농담했잖아요. 네. 제가 자꾸 공짜로 해주니까 이 말 안 듣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돈 받고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준석 의원이 애정이 없으면 조언도 안 한다고. 저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제 앞에 와가지고 이 대표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틀린 말은 안 해줍니다 제가. 네. 예.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꼴 좋다라고는 말하지만은 예. 그거 왜 그랬어요? 잘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줄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꼴 좋다가 끝이 아니네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뭐 저는 할 말이 생기면 꼴 좋다는요 이번에 한 말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그랬어요. 잘한 네. 짓이다 뭐 이러고 뭐 예. 계속 그래왔던 거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장면 이준석 의원이 화제가 된 장면인데 저도 생중계로 국회 네. 본회의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탄핵 표결 가결된 이후에 제일 네. 첫 줄에 앉아있던 게 김상우 의원인데 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뭐 만세를 부르고 다 같이 나가지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앉아있었던 의원들은 위로를 받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다가가서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김재원 의원이랑 저랑 최고위 같이 할 때 예. 제가 가끔가다 이제 김재원 의원한테 이게 귓속말해서 하면은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무슨 얘기했냐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공개하면 웃길 것 같아서. 예. 제가 항상 김재원한테 어제 방송가 쓸데없는 소리 하셨던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네.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네. 김상우 의원은 저랑 원래 친하기 때문에 그 가끔가다 우리끼리 뭐 젊은 의원들 몇몇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은 뭐 대단히 얘기했다 뭐 형 뭐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할래? 이렇게 얘기했고 김상우 의원이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얘기한 그겁니다. 그런 얘기 하셨구나. 일각에서는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네. 해봤는데 네. 일단 당 내에서는 이 네. 탄핵표에 찬성 던진 젊은 의원들에 대한 네. 비토 여론이 있잖아요. 뭐 영남권 의원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젊은 의원들이 뭐 이준석 의원이나 이렇게 좀 젊은 보수 다른 의원들이랑도 같이 뭔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당을 옮긴다는 건 너무 나간 얘기 같지만 뭐 같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저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 예. 의원들 중에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예. 단 한 번도 그들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건 예의가 아니고요. 지금 네.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언은 가끔 물어보면 합니다. 예. 먼저 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면 얘기해 주는 거는 자유한국당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참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영광스러운 투쟁의 역사로 기억하는 일부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예. 예. 기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굳이 이거를 찍어 먹어봐야 되느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모드로 굳이 가봐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역사가 그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고 나서 자유한국당 모드로 가가지고 선거 연전연패하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제대로 총선 말아먹고 그 당시에 네. 180석 당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미 죽은 상태에서 이제 김종인, 이준석 조가 등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자유한국당 시기는 뭘 굳이 준비하거나 도약하거나 뭘 다진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집의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걸 또 해봐야 되겠냐는 생각이 많죠. 어쨌든 소통은 계속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서는 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대선 주자로 좀 급부상 40대 기수론으로 예.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도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예. 그 확정이 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준석 의원 생일 지나서 당연히 대선 치러질 것 같아서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요. 굳이 제가 말하자면은 대선이라는 것이 지난 대선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황당했어요. 예. 그 제가 이번에 미국 대선 갔다 와서 또 해리스 캠페인 평가하면서 저거 뭐 여성 대통령 만들겠다. 아니면 뭐 검사대 범죄자. 예.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아. 그러니까 검사대 범죄자 프레임 갖고 캐리스가 선거 치르겠다고 한 순간 윤석열 이재명 선거의 재판이었거든요. 그때도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의 평가가 박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보고서 네. 저 안 되겠다 이랬던 예. 게 굉장히 저는 낮게 평가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후보가 나왔던 그 선거는요. 가장 저급한 아젠다 갖고 싸운 거죠. 대장동이 누구 거냐 이런 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담론도 없었고, 예.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끝나고도 서로 감옥 넣으려고 이제 계속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싸잡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은 한 사람은 검사 출신, 한 사람은 뭐 변호사 출신, 예. 둘 다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고 이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치러지든 간에 법률가들의 위치는 좀 좁아질 거다. 법률가들은 제가 농담삼아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난 전당대회가 대박이었던 게 국민의힘이 예.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황우여 서울대 법대 그 당시에 또 저 누구야 나와 있던 사람들 예, 한동훈 한동훈 대표. 서울대 법대, 나경원 서울대 법대, 원희룡 원희룡. 서울대 법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거기다 대통령 윤석열 서울대 법대 네. 이런 상황에서 법조인 중에 골라보세요지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선거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철수 밀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도 좋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정치에 대한 관점은 좀 저랑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안철수 대표가 적어도 세상을 그렇게 선악구도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 면은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이제 과학자적인 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합리적인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또 선악구도로 가는 사람이 나오면은 골치 아프다. 그런 프레임을 짜는 사람이 나오면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네. 굳이 또 이준석 의원 저격을 했더라고요. 네. 이 조기 대선 얘기하니까 출마 가능성 언급하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여기 일단 반응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좀 발끈하는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전형적인 그냥 예. 아무 말이잖아요. 네. 예. 경거망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본인이 주소지 불명도 아닌데 문서 수령하지도 않고, 예. 예, 뭐 지금 굉장히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고 있고, 네. 예, 자기 변호인들 공천한 게 몇 명인데 변호사가 없어요 지금. 예.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상황에다가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무슨 뭐 경거망동한다 하기에는 제가 대선 출마 자격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 그런 화려한 논란들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디다가 경거망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뭐 유력 주자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재명 대표 외에 별로 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회가 또 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본인의 경쟁자들을 좀 미리 눌러두는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이 지금 어제 박주민 의원이 네. 창원까지 내려가서 네. 명태균 씨를 만났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 황금폰을 민주당에 주겠다, 뭐 준이 많이 하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려가서 좀 만난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 의혹에 연루돼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주로 보수 쪽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준석 의원도 있고 앞으로 정말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지상으로는 흠집을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민주당이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던졌지만 제가 항상 명태균 사장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명태균 사장한테 여론조사로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돈 한 푼 주고받은 적 없고, 예, 그런 거기서 뭘 또 만들어낼지는 그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예. 뭐 그 틀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죠. 예. 뭐 황금폰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뒤지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나눴던 대화나 뭐 녹취 뭐 이런 게 다 등장을 하면 뭐 전화로 문제될 내용 얘기한 거 없으면 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전화로 문제될 내용 얘기했던 분으로 따지면은 뭐 가족 간에 좀 대화가 노출되었던 이재명 대표나 예. 뭐 이런 분들이 고생해야 되는 거지. 뭐 그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워낙 일반적인 가족 간의 대화가 달라서 그런 거지. 네. 뭐 저는 그런 거는 뭐 저도 그런데 굳이 그 전장으로 민주당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될 걸 하지 않았으니까 뭔가를 들고 나와서 문제인 것처럼 하더라도 크게 뭐 여론이 움직일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황금폰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당시 대표셨으니까 뭐 그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과 대통령 간에 어떤 실질적인 좀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건 논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 같은데요. 통보요. 예, 근데 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그것 때문에 판단을 했느냐는 윤상현 의원이 그거 듣고 공관이 그런 판단했느냐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네. 그거 아니고도 공관에서 이미 심사위가 그렇게 하기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누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디 가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얘기했다 해가 제가 그 사람한테 예. 영향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네.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안 주려고 했는데 줬다. 이거인지 아니면 원래 줄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흘려들었다인지. 네. 근데 이걸 가끔가다 이제 음모를 강하게 제기하는 분들은 이준석은 독도를 우리 땅에 생각 안 하던 놈인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마음 바꾼 거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는 희한한 논쟁이 네.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윤상현 의원을 지금 아직까지는 탓할 부분보다는 이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전화를 했다까지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이죠. 만약 그게 맞다면은. 예, 그렇죠. 예. 수사가 진행되니까 전후 맥락은 좀 다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대화를 나눴네요. 이준석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